이강원 전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이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약 40여 년 전에 저기 전남 담양에 있는 충의교육원에서 교련복을 입고 교육을 받았던, 저도 선발이 돼가지고 교육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뭐 일단 강사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고향 선배이고, 저는 고향이 전남 영광입니다.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늘 강의 주제는 외교관의 자세 그리고 재국민 보호 업무,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이 차후에 EU 가가지고 EU를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국제 매너, 그다음에 국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외교원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는 수트를 입고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신사가 올 줄 알았는데 이웃집 아저씨 같은 뚱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실망하셨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멋지게 외교 활동할 수도 있겠으나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봉사하고 지원해드리는 그런 업무가 외교관의 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발로 뛰는 영사로서 4년간 열심히 외교 활동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간 강사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제가 근무했던 곳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있는 산동성 아시죠? 산동성을 관할하는 영사관이 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1년에 한 60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뭐 경제 분규라든가 뭐 불법 체류, 사망, 여권 분실, 강도, 절도, 상해, 또 그 다음에 뭐 중국으로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좀 찾아달라. 그 다음에 중국 수사기관에 체포됐는데 구금당했으니 좀 처리 좀 해달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결수, 쉽게 말해서 체포가 되거나 구금이 되게 되면 가족들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기결수가 돼야만, 그러니까 뭐냐면 미결수인 경우에는 간수소라는 데가 있고 기결수가 되면 감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감옥 가야지 한 달에 한 번 면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 전에는 유일하게 변호사와 영사만이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면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제 공간을 찾는 국민들에게 제가 이제 항상 당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후 외교관이 되실 터인데 항상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재국의 법령을 따라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행정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느냐라고 섭섭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 원칙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주재국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공해야 되고, 주재국의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갑작스럽게 아팠을 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팠어요. 그럼 그 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예? 개인이. 그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이고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가족이 없고 혼자밖에 남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긴급군함비라는 게 있는데, 긴급군함비라는 건 그렇게 여유롭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어떻게 처리했는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숫자 204TV거든요. 왜 204TV일까요? 제가 성이 이씨고 영사이기 때문에 숫자로 읽어보면 이영사TV 그렇게 돼서 이영사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여권 탈취됐는데 신변 위협을 당하고 있다.
라는 그 신고를 받고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건인데, 왜 제가 이 소재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냐면,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영사로서 저는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인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찰청 자체는 세상에서 여러 번 설치당하고 실명을 갖고 있으니 도와주세요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주말 휴일에 우리 군인 김민기 씨로부터 이름은 가명입니다. 가명. 신변을 받아라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김민기의 전화를 들었고 그는 그날 전화 받으시던 지명을 통해 하대보고 같은 말을 그렇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이 가해자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 채무에 대해서 충분히 변제하겠다. 그러니까 담보로 자기 스스로 여권을 상대방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영사관을 전환해서 모든 걸 숨기고 마치 자기가 위협을 당하면서 협박당하고 신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저한테 거짓말했던 것이죠. 그게 여의치 않자 저희는 당연히 여권은 어떤 채무 담보로서의 그 기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여권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에 가서 여권을 돌릴 수 있도록 저는 조치를 했었던 것이고, 다만 영사의 조력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 물론 국민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지만 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외교부 본부에 제가 한 5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제가 처리했던 그 결과는 처리했던 부분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넘기시죠. 예. 여러분 저기 영화 속 외교관 보면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이 외교관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시험은 2가지가 있죠. 예전에는 외무고시였는데 지금은 외교관 선발 시험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사직이 있죠. 그쵸?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영사직 출신도 아닌데 외교관을 했거든요. 일반 공무원이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고 수사직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데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수사 전문가는 사건 처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가들을 외교부에서 별도로 선발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데 가게 되면 관세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해가지고 초빙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뭐 문화원을 운영할 것 같으면 그분도 외교관이잖아요. 그럼 뭐 문화관광부, 그렇죠? 그래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부여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TV에서 보는 외교관하고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외교관하고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디즈니에서 나오는 뭐 저기 카지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최민식 나오는 거 봤습니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무슨 영사가 나와요. 그죠? 아주 못된 사람으로 나오죠. 그죠? 과연 그렇게 하면 영사로서 직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경기도 시흥에 계시는 최철진 구독자님께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대사관인 경찰 영사인 조영사와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된 한국 경찰 오신훈 경감 소속공인이 해외에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조경사관입니다. 예, 넘기시고, 예. 제가 중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중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200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분들, 그 다음에 기근을 피해서 넘어갔던 분들, 또는 이주 정책에 의해서 넘어갔던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칭하죠. 그죠? 여러분, 조선족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왜 조선족인 줄 아세요?
조선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족이죠. 중국에 몇 개 민족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똑똑하네. 저기 학교 어디 학생이에요? 순천? 그럼 제가 쓴 책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직접 사인해 가지고 왔는데 읽어보시면 외교관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56개 민족이고 대부분이 한족이죠. 그래서 나머지 55개 민족은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민족이 조선민족이고 바로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죠. 중국에는 보면 호구부라는 게 있어요. 호구부. 우리로 따지면 호적이라고 봐야겠죠. 호적. 거기 보면 민족란이 있어요. 민족. 그 민족 하게 되면 한족 있고 묘족 있고 뭐 무슨 족, 장족, 그다음에 조선 해가지고 민족에 조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는 양키족이라고 합니까? 그냥 재미동포라고 그러죠. 일본에 있는 동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일동포라고 부르죠. 그럼 중국에 있는 동포는 조선족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종동포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선족, 민족란에 조선이라고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우리 민족, 나도 피는 조선민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도올 김용옥 교수 아시죠? 도올 김용옥 교수 아시죠? 모르십니까? 머리 짧으신 분, 철학자. 저분. 그분이 이제 우리 조선 제중 동포들은 우리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그런 테마로 강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좀 동의하는 바가 실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협업해서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자꾸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중국 동포들을 조선족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나눠서 제가 이 부분은 강의 때마다 조금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호 발전 가능한 한중의 미래, 중국사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될 것이고 중국 동포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동포들은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동포들과 한국인 간의 화합은 중국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내용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설파를 했고요. 중국 동포들은 지금 현재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 80만이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중국에 진출했을 때 처음에도 그분들이 교두보였고 앞으로도 본격적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은 버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중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저로서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좀 넣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산동성인데요. 산동성이 있고 바로 옆에 산서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서를 중국어로 산시하고 산동을 산둥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태양산이라고 있어요. 태양산. 그래서 태양산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산동선이고 태양산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산서성입니다. 한국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뭐 웨이하이고 여기가 영성인데 여기가 장보고 유적지인데 여기서 한국까지 뭐 제일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산동성에서 하면서 사건을 아까 연간 600건 정도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 사건이 많냐면 한국하고 너무 가깝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깝다 보니까 코리아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나가서 살려면 언어도 좀 돼야 되고 좀 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외 도피 사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에서 죄를 짓고 영장 발부되기 전에 수배되기 전에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특히 조이팔 같은 사람들, 그죠? 조이팔도 웨이하이에서 있었습니다. 웨이하이에서 사망했고요. 웨이하이고 연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해외에 가가지고 불법 체류자로 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뭐 보이스피싱, 뭐 스포츠 토토 그러셔가지고 산동산 청도시, 칭다오시,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같은 데 가다 보면 중국 시간은 한국 4시 반이면 중국 시간 3시 반이거든요. 그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한국인들 많이 있는 사우나에 몰려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다 불법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저는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납치, 감금, 폭행, 마약사범 등 범죄가 굉장히 증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지금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장기 체류하신 분도 물론 있지만 출장 오신 분들, 그다음 관광 오신 분들이 중국 술, 독한 술 드시고 그 기도가 막혀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많이 있었고, 골프 치러 오셨다가 카트에서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교통사고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교관으로서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외교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넘기시죠. 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뭐 공장도 물론 있지만 또 골프장도 한국계 골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정책 때문에 처음에는 골프장에 들어올 때는 유치를 했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 이건 골프장 부지가 아니다. 이건 농민들이 한 농지인데 너희들이 불법 점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이거 철거해라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거하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건을 처리했던 건데 한번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오늘은 중동동 AI 사건, 우리 기업이 운영하던 골프장이 강제 철거되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골프장 상황은 회사 이미지로 인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동동 AIC는 땡땡 골프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교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골프장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콘도미니엄을 시작하였고,